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렇게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들어오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0월 사퇴설 이런 게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낙연 전 대표님 또 다시 좀 회동하신다거나 정기적으로 만나실 계획은 있으세요? 누구든 다 또 만나서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복잡한 속내라고 하기에는 일단 웃으면서 대답을 했는데 최병묵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퇴 가능성 어떻게 짐작을 하고 계세요? 글쎄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고민이 있다 하는 얘기 들리기는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웃었냐면 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나는 사퇴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사퇴설이 나온다. 아마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 10월 퇴진설을 대표직 사퇴설이라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죠. 불가능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영장 청구를 8월에 하느니 9월에 하느니 이런데, 만약에 10월이라고 한다면 영장의 기각이나 발부가 결정이 된 다음일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된 상황이죠. 그러면 본인이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타의에 의해서 그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발부가 된다면. 첫 번째 가능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능성,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 가서 기각이 됐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영장 기각이 곧 범죄 혐의가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이다가 결국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법률적 의미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여권이 맞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사퇴할 이유도 없고 그대로 내년 총선까지 지휘할 수 있게 될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10월이라고 하는 거는 영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 날 일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사퇴하느냐 마느냐 무의미한 관측이 된다. 그렇게. 근데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재판이 1심이 진행 중인데 선거법 재판의 결론이 이제 언제 나올지는 지금 예상할 수 없지만 그것과 사퇴 시점이 또 맞물릴 거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거법 재판은요, 원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강행 규정으로 6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6개월은 벌써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굉장히 많은 증인들을 신청해 놨단 말이죠. 이제 증인 지금 신문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거는 10월 달에 끝난다? 그거는 아마 선거법 재판 담당 재판부만 알고 있을 것이고, 아마 지금 현재의 관측으로는 10월 내에 선거법 재판 끝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관측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거법 재판이 그때쯤에 1심이 나온다? 그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아요. 총선 때가 되면 총선 승리를 위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사퇴설, 8월 말 사퇴설, 12월 사퇴설,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요. 그것의 이제 전제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수긍하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 우리 최병묵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구속하는 거 말고는 현재로서는 크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채택되는 것은 결국에는 여론과 총선 전망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지지자들이나 후보가 될 만한 예비 후보자들이 생각할 때 이러해서는 총선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가면 이재명 당대표도 결단을 할 수 있겠죠. 왜? 총선에 지면 정치 생명 자체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재명 당대표는 가능한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조정식 사무총장도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신경민 의원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공천권은 그대로 가져갈 거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사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네. 예.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였죠? 네, 그러니까 뭐 지난 30일에 청년들과 이 좌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예. 거기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했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한 20살 정도 되는 아들과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나눴던 얘기라면서 소개를 했던 건데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둘째 아이가 왜 나이 들은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 김 혁신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이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면 기대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은 나이만큼 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박 앵커보다는 투표권이 더 많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물론 김혁신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는 1인 1표제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요. 이 말 자체가 자칫 이 노인 폄하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말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은 이게 노인 비하 의도와 관계없이 노인 비하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데요. 서종욱 변호사. 1인 1표를 행사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발언은 이게 과거에 그 정동영 대표 있잖아요. 노인 폄하 발언. 예. 이 발언보다 이게 더 저는 심각한 발언으로 봅니다. 더 심각하다? 예. 그때 정동영 대표는요. 투표할 때 어르신들은 집에 좀 쉬시라. 뭐 이런 게 발언으로 이게 얼마나 그때 탄핵 국민에서도 이게 곤혹을 치렀습니까? 예, 잠깐만요. 그러면 그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뭐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인은 누구더라도 70, 90이면은 그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 듭니까? 이게 참 불편한 얘기들인데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덜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쉽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제 1인 1표가 원칙인데 굳이 본다면요. 과거에 로마를 위해서 30년 이상 군인 복무하며 투표권을 주듯이 오히려 그 사회를 위해서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냈고 이런 어르신들을 더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아주 어르신들에 대한 게 폄하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발언으로 저는 봅니다. 예.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예전에 정동영 의원 직접 모시고 보좌관 생활도 하셨는데 저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도 함께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정동영 의장 발언은 어쨌든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앞부분만 듣고 좀 뒷부분을 안 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뒷부분에는 그런 얘기보다는 당신들이 투표장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당신들이 살아갈 날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어르신들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생각을 왜 안 하냐 이런 답답함을 표시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약간 결은 다른데 어쨌든 앞에만 잘라놓고 보면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은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어르신이라고 뭐 살 날이 작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신도 아닌데 누구는 하루 살 거고 누구는 이틀 살 거고 그게 정해져 있나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선거의 4대 원칙에도 어긋난 이야기고요. 법을 전공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전혀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오해가 있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면 김은경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편하다면 사과한다기보다는 불편하지 않을 사람이 많지 않겠죠. 예, 사과하는 게 그러면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예, 사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예. 사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사진에 빈곤 포르노 의혹을 제기했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장 의원의 과거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저의 입을 아무리 막고 싶어도 김건희 여사의 촬영은
여지없는 인권 실종이고 외교 결례이고 국격 실추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한송원 기자, 검찰 내부의 기류는 어떨까요? 일단 이 장경태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 대통령실 1호 고발이었습니다. 이 네. 대통령실이 지난해 말에 이 장경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었는데 이 장경태 의원은 당시에 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당시에 아픈 어린이를 안고 설정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지난 4월에 이 경찰은요. 이 장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촬영 당시에 조명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지금 이게 좀 심각한 게요. 저는 세 가지 또 잘못이 있다 봐요. 지금 이제 처음에 허위로 퍼뜨린 게 잘못이고요. 그 뒤에 연속적으로 또 사람을 보내서 뭐 확인한 것처럼 또 이게 허위를 연속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나도 그렇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또 조롱 비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가짜뉴스가 우리 국론을 엄청나게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가짜뉴스를 되도록이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정 최고를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